오늘도 지난 영상에 이어 미국 작가 로라 에이미 슐리츠가 2015년에 발표한 장편 소설 어린 가정부 조앤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대인 가정에서 하녀로 일하는 14살 소녀 조앤이 일기장에 적은 내용들 중에서 소중한 부분들만 골라보았습니다. 우리는 식당으로 자리를 옮겼다. 로젠바흐 씨는 아내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미소를 짓더니 조용히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굵고 낭낭한 듣기 좋은 목소리였다. 말카는 로젠바흐 씨가 좋은 아내의 가치를 칭송한 솔로몬의 잠언을 노래하는 것이라고 말해주었다. 남편이 안식일을 위해 온갖 굳은 일을 한 아내의 노고를 칭찬하는 것은 훌륭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무척 서운했다. 장을 보고 요리하고 청소하느라 고생한 사람은 나와 말카다. 그렇다면 부인보다 우리를 먼저 칭찬해야 하지 않을까? 드리드힐 공원에서 이 글을 쓴다. 벼랑간 일기를 쓰려고 멀리 나왔다는 생각이 든다. 마치 일기에 자연의 아름다움을 담으려고 오랜만에 외출한 기분이다. 명상록을 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무언가에 흥분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냥 조용히 살라고 하는 것 같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무언가 짜릿한 흥분을 느끼며 살고 싶다. 무언가 삶다운 삶이 있을 테고 머지않아 그런 진정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진정한 삶 속에는 약간의 고통도 있을 것이다. 고통을 받을 바에는 고결하게 받고 싶다. 이 문장에서 나는 또다시 진보와 보수에 대해 생각합니다. 젊었을 때에는 소녀 조앤처럼 진보적으로 살면서 짜릿한 흥분을 느끼는 여행과 경험을 최대한 많이 하고 늙어서는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처럼 보수적으로 살면서 관광을 하며 조용히 사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모험과 도전 정신이 부족한 겁쟁이처럼 매사에 보수적이고 안정적으로 사는 젊은이들을 보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뉴욕에서 그림 공부를 하고 있는 18살짜리 주인집 둘째 아들 데이비드가 잠시 집에 다니러 왔을 때 14살 소녀 조앤은 묘한 감정을 느낍니다. 당신 정말 마음에 들어. 데이비드가 그렇게 말하고 환하게 미소를 지었다. 나는 그 말에 당황했다. 그는 너무 뻔뻔했다. 어쩌면 그는 나와 스스럼 없이 지내려고 그렇게 말했을지도 모른다. 데이비드가 조앤의 옆모습을 스케치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름대로 그림 작업을 해왔어요. 잔다르크를 그렸는데 작업이 잘 진행되지 않았죠. 그 이유가 모델의 외모가 너무 세련된 탓이라는 걸 지금 알았어요. 내가 원하는 건 강한 여자, 털털한 진짜 시골 처녀예요. 정직해 보이는 눈과 건강한 얼굴색을 지닌 강한 여자. 잔다르크는 겨우 16살에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갔어요. 그건 당신도 알죠? 난 당신이 전장에 선 모습을 상상할 수 있어요. 멋진 말을 타고 전속력으로 달리면서 부직갱이가 아니라 검을 휘두르는 모습을. 데이비드와 대화를 하고 나서 조앤은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를 다시 만나보고 싶다. 그렇게 한꺼번에 여러 감정이 뒤얽힌 적은 이제껏 살아오면서 처음이다. 그리고 그런 만큼 무척이나 인상적이고 흥미로운 일이었다. 데이비드가 뉴욕으로 돌아간 후 조앤은 변화가 없는 일상을 지겨워합니다. 갑자기 일기 쓰는 게 싫어졌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 빨리 계절이 바뀌면 좋겠다. 계절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바뀌면 좋겠다. 성모 승천 대축일에 많은 신자들이 꽃과 향기로운 허브를 가져와서 성모 마리아께 바쳤다. 나는 꽃가게에서 분홍 장미를 샀다.
파란색과 하얀색이 성모 마리아를 상징하는 색깔이기 때문에 흰 장미를 사려고 했지만 모두 시든 것뿐이었다. 그래서 분홍 장미를 샀다. 아마 성모님도 변화를 좋아하실 것이다. 앞서 얘기했듯이 진보적이고 진취적인 사람들은 변화와 혁신을 좋아합니다. 그것은 젊은이들의 특권이자 미덕입니다. 그래서 나는 변화를 추구하는 어린 소녀 조앤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조앤은 주인집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게 되는데 장남 솔로몬에게는 주위에서 결혼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잣집 아가씨 노라가 있지만 실제로 솔로몬은 아버지와 견해가 다른 정통파 유대교 집안의 아가씨 루스를 사랑합니다. 그 사실을 모르는 조앤은 솔로몬과 노라의 결혼을 빨리 성사시키고 싶어서 솔로몬이 1년 전에 습작해 놓은 사랑의 시를 솔로몬의 허락도 받지 않고 노라에게 전하여 그 사랑의 시가 루스의 귀에도 들어가 솔로몬이 분노하고 이 사건으로 인해 예기치 않게 아들 솔로몬이 아버지의 바람과 어긋난 생각을 품고 있음을 로젠바흐씨가 알게 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너는 나의 소중한 아들, 그것도 장남이다. 난 내가 사업에 재능이 있으면 하고 바랐지만 내 가장 큰 소망은 내가 행복한 거야. 내가 루스 클레먼을 사랑하고 그 아가씨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믿으면 결혼해야 마땅하지. 그리고 탈무드를 공부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해. 집안에 학자가 있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 학자가 되면 나는 늘 자랑스러워 할 거야. 고마워요, 아빠. 그래, 클레먼 양에게 가서 청혼할 생각이니? 일을 망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아무래도 미뤄야 할 것 같아요. 아니야, 그러면 안 돼. 청혼에 성공하기를 바란다면 그래서는 안 된다. 내가 여자들에 대해서는 좀 알지. 여자들은 기다리는 걸 좋아하지 않아. 기다리는 걸 견디지 못해. 참으로 훌륭한 아버지입니다. 대체로 보수적인 아버지는 성인이 된 아들을 자신의 일부로 생각하면서 아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강요하는 데 반해 진보적인 아버지는 성인이 된 아들을 별개의 독립적인 인격체로 생각하기 때문에 로젠바흐씨처럼 자식의 앞날에 간섭하지 않고 오히려 격려하며 축복합니다. 훌륭한 아버지와 대화를 나눈 뒤 아들 솔로몬도 순간적인 감정에 휩싸여 조앤을 집에서 쫓아내야 한다고 말했던 것을 반성하며 아기가 없었던 조앤의 잘못을 용서합니다. 그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한 사람이 저로 인해 벌을 받아서는 안 되죠. 14살 소녀 조앤은 그날 밤 일기에 이렇게 씁니다. 이 일기장에 맹세한다. 지금부터는 솔로몬 씨의 인생은 물론이고 그 어떤 사람의 인생에도 간섭하지 않겠다. 나 스스로 점점 나아지는 걸 고마워하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를 비롯해 좋은 책들을 읽을 것이다. 양산이나 냄새가 강한 향수 같은 쓸데없는 물건에 돈을 쓰지도 않겠다. 며칠 후 조앤은 그녀가 매주 일요일에 다니고 있던 성당의 신부와 다툽니다. 그녀가 유대인 가족을 위해 일하는 것이 달갑지 않았던 신부가 가톨릭 신자의 집에 조앤이 하녀로 일하도록 추천했던 것이고 조앤은 신부의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신부님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반한 줄 뻔히 알면서 어떻게 유대인 가족에게 그토록 충실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나는 잠자코 있다가 이렇게 말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숭배하지 않지만 하느님을 숭배해요. 우리는 삼위일체를 믿으니까 예수님과 하느님은 결국 똑같은 거 아닌가요? 호스트 신부님은 내 말이 궤변이라고 했다. 신부님은 또 나를 독불장군이라고 했다. 무슨 일이든 자기 생각만 고집하는 비타협적인 사람이라는 뜻이었다. 내가 약간 비타협적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심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소녀 조앤의 입을 통해 밝힌 작가 로라 에이미 술리치의 이와 같은 의견에 나는 공감합니다.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교는 뿌리가 하나입니다. 똑같이 하느님을 숭배하기 때문에 결국 그 근본은 똑같습니다. 그러니 종교 지도자들이야말로 이제 더 이상 궤변을 짓거리지 말고 자기 생각만 고집하는 비타협적인 태도를 바꾸어 싸움을 중지하기를 나는 바랍니다. 온갖 허례허식을 당장 중지하고 하느님이 제일 강조했던 바 가난한 이웃 사랑하기를 실천하여 자기보다 가난한 이웃이나 교인이 있다면 스스로 죄인임을 자각하여 회개하여 변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의 돈과 권력을 향한 탐욕이 하느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거대하다는 것을 내가 알고 지네들도 알고 하느님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난한 이웃이나 가난한 교인보다 부자인 모든 자칭, 타칭 종교 지도자들을 사기꾼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뱀같이 교활한 그들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든 나는 비웃어버립니다. 그럼 소녀 조앤이 진취적이고 당당하게 성숙해가는 이야기를 다음 영상에서도 계속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